2015년 경상북도 깊숙한 산골짜기에 자리한 작은 마을. 매화골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평온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울창한 산림에 둘러싸인 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짓거나 산나무를 캐며 소박한 삶을 이어갔다. 매일같이 논밭을 일구고 장날이면 시끌벅적한 시장을 찾아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저녁이면 마을 어귀에 있는 수령이 100년은 좋게 넘은 팽나무 아래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다. 그 팽나무는 마치 마을의 수호신처럼 오랜 세월 동안 매화골의 희로애락을 모두 지켜보았다. 마을 사람들은 팽나무를 신성한 존재로 여기며 그 그늘 아래에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삶의 고단함을 달래곤 했다. 하지만 어느 추운 겨울 아침, 그 팽나무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자욱한 안개 속에서 마을 끝자락에 홀로 살고 있는 60이 넘은 퇴역군인 박씨 할아버지가 밭에서 돌아오다가 팽나무 아래 웅크린 사람 그림자를 발견한 것이다. 그는 눈을 비비며 가까이 다가갔고 그곳에서 3명의 어린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보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쩌다 여기 있니? 아이들은 어디서 왔는지 서로 바싹 붙은 채 추위를 견디고 있었다. 낡고 찢어진 옷, 흙먼지로 뒤덮인 얼굴, 그중 가장 큰 아이인 보람이, 가명.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녀는 깡마른 몸매에 커다랗고 슬픈 눈망울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5살 정도 된 동생 별이와 3살의 막내 하늘이는 마치 얼어붙은 듯 몸을 떨고 있었다. 박씨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보람이에게 물었다. 얘들아, 어디서 왔니? 왜 여기서 혼자 있는 거니? 보람이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불안한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경계하며 혹시라도 동생들을 빼앗길까봐 두 팔로 동생들을 꼭 끌어안았다. 잠시 후 보람이의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저희는 집이 없어요. 제발 저희를 떨어뜨리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그 말은 박씨 할아버지의 가슴을 날카로운 칼날로 베는 듯한 아픔을 안겨주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며 밀려드는 감정을 애써 억눌렀다. 주변을 둘러보니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 모두 호기심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 아이들은 대체 누구 집 아이들일까? 어떻게 저렇게 험한 꼴을 하고 있는 거지? 한 아주머니가 안타까운 듯 중얼거렸고 한 아저씨는 혹시 마을에서 집을 뛰쳐나온 아이들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내놓았다. 그러나 아무도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했다. 오직 보람이만이 불안한 눈빛으로 깊은 두려움을 감추려 애쓰고 있었다. 박씨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서 아이들을 바라보며 군대 시절에 호령하듯 큰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저 아이들을 데려가겠소. 뜻밖의 선언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마을 이장인 최씨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씨, 혼자 사시는 분이 어떻게 저 어린 새 아이를 키우려고 그러시오? 또 다른 아주머니도 거들었다. 저 아이들이 다 어린데 어찌 먹이고 재우려고 그러시오? 반대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박씨 할아버지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몸을 숙여 막내 하늘이를 안아 올렸고 별이와 보람이를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 이제 집에 가자. 보람이는 망설이는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동생을 안아 올리고 해치려는 기색이 전혀 없자 고개를 끄덕이고 별이의 손을 잡은 채 할아버지의 뒤를 따라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집으로 향했다. 박씨 할아버지의 집은 마을에서 꽤 떨어진 외딴 곳에 있었다. 낡고 허름한 집은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듯했고 부엌에는 언제나 희미한 불씨만 남아있었다. 그는 제대 후 줄곧 그곳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집에 들어서자 아이들은 어색한 듯 현관에 서서 망설였다. 보람이는 두 동생을 자신의 뒤에 숨기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박씨 할아버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에게 말했다. 무서워하지 마라. 집이 크지는 않지만 여기보다는 따뜻할 거다. 그는 서둘러 불을 피우고 냄비에 물을 올렸다. 그리고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담요를 꺼내 하늘이를 감쌌다. 하늘이는 담요 속에서 몸을 떨기 시작했고 별이는 언니 옆에 바싹 붙어서 박씨 할아버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다. 저희는 오래 패 끼치지 않을 거예요.
보람이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씨 할아버지는 아이를 바라보며 그녀의 눈빛에서 나이보다 훨씬 성숙한 슬픔과 고독을 느꼈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보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무도 폐가 되지 않아. 여기서 너희가 원한다면 너희의 집이 될 거다. 박씨 할아버지가 새 아이를 맡아 기른다는 소식은 매화골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장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 이야기를 나눴다. 박씨 할아버지, 참 대단하구먼. 혼자 살기도 힘든 양반이 새 아이를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실까? 혼자 살면서 애들을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 하긴 박씨 할아버지가 워낙 마음이 좋으시니 알아서 잘 키우시겠지. 마을 사람들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웅성거렸지만 박씨 할아버지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작은 집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 박씨 할아버지는 새벽부터 밭을 일구고 틈틈이 집신을 삼아 팔며 생활비를 마련했다. 아이들은 점차 할아버지의 존재에 익숙해져 갔다. 어느 날 저녁, 박씨 할아버지가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으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보람이는 몰래 자신의 밥을 동생 별이에게 덜어주었다. 별아, 언니는 배부르니까 너 많이 먹어. 그 모습을 본 박씨 할아버지의 가슴은 뭉클해졌다. 그는 이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줘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날부터 박씨 할아버지는 더욱 일찍 일어나 더 많은 일을 시작했다. 굳은 살이 박인 손과 예전 같지 않은 다리였지만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보며 그는 스스로에게 할 수 있다고 다독였다. 박씨 할아버지의 작은 집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다. 나무 마루를 삐걱거리는 아이들의 발소리, 끊임없이 이어지는 제잘거림, 때로는 한밤중에 들리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아이들은 아직 새로운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고 박씨 할아버지 역시 아버지라는 새로운 역할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다. 새벽, 아직 짙은 안개가 걷히지 않은 시간, 박씨 할아버지는 부엌에서 불을 피웠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와 어우러졌다. 식탁에는 간단한 죽이나 할아버지가 밭에서 구해온 삶은 고구마 몇 개가 전부였다. 보람이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할아버지의 일을 도왔다. 그리고 동생들을 깨워 밥을 먹였다. 5살 별이는 언니 옆에 꼭 붙어 멍한 눈으로 잠에서 깨어나고 막내 하늘이는 박씨 할아버지에게 안아달라고 졸랐다. 할아버지, 저희가 오늘 뭘 도와드릴까요? 보람이는 진지한 눈으로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박씨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희는 그냥 재밌게 놀고 더 많이 웃으면 된다. 할아버지는 괜찮다. 하지만 보람이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낡은 담요를 개고 땔감을 모으는 등 할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했다. 심심할 때는 박씨 할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책장에 꽂아둔 낡은 책으로 동생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기도 했다. 박씨 할아버지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삶은 결코 쉽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그가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을 때 하늘이가 갑자기 열이 났다. 아이의 작은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워졌고 입술은 파랗게 질렸다. 보람이는 울먹거리며 하늘이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등을 다독이며 동생을 안심시키려고 했었다. 괜찮아. 언니 여기 있어. 할아버지 곧 오실 거야. 조금만 참아. 박씨 할아버지는 하늘이가 창백한 얼굴로 끙끙 앓는 모습을 보고는 서둘러 아이를 안아들었다. 빨리 마을 약사 할머니 댁으로 가야겠다. 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약사 할머니는 아이의 상태를 꼼꼼히 살핀 후 약초를 다려 마시라고 박씨 할아버지에게 건넸다. 다행히 발견이 빨랐네. 아이가 너무 약해. 더 신경 쓰셔야 해요. 그날 밤, 박씨 할아버지는 하늘이 옆에서 밤을 새웠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며 구석에서 곤히 잠든 보람이와 별이를 바라봤다. 그는 자신은 절대 쓰러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박씨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맡아 키운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매화골 전체로 퍼져나갔다. 몇몇 사람들은 그를 동정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새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며칠이나 갈까? 혹시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일부러 저러는 건 아닐까? 장날 시장에서 박씨 할아버지는 뒷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일부러 모르는 척했다. 집에 돌아와 마당을 쓸고 있는 보람이, 돌멩이를 가지고 노는 별이,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매달리는 하늘이를 보며 그는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날 밤, 작은 집에서 가족들이 둘러앉아 보리밥에 김치를 먹고 있을 때였다. 보람이는 몰래 자신의 밥을 별이에게 덜어주며 굶주림을 감추려 애썼다. 언니 배부르니까 너 많이 먹어. 그 모습을 본 박씨 할아버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아이들이 잠이 든 후, 그는 부엌 아궁이에 앉아 낡은 밥그릇을 든 채 지난 날들을 떠올렸다. 가난 때문에 어린 시절을 힘들게 보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 아이들은 나처럼 힘들게 살게 하지 않겠어.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다. 그때부터 박씨 할아버지는 더 많은 일을 했다. 낮에는 밭일을 하고 밤에는 집신을 삼으며 돈을 벌었다. 손은 점점 더 굳어지고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졌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보람이는 더욱더 할아버지를 도와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물을 끓이는 법, 밥상을 차리는 법, 그리고 두 동생을 돌보는 법을 익혔다. 특히 밤에는 하늘이가 올 때면 보람이가 옆에서 토닥이며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우리 할아버지, 꼭 괜찮아질 거야. 우리 집도 잘 될 거야. 삶은 여전히 부족했지만 박씨 할아버지의 작은 집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웃음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하늘이가 박씨 할아버지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다가 밭에서 흙을 묻히고 넘어졌지만 깔깔거리며 웃었다. 아이고, 꼬맹이 말썽꾸러기. 하지만 너무 사랑스럽네. 박씨 할아버지는 웃으며 하늘이를 안아 올리고 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었다. 그 평범한 순간 속에서 그는 자신의 선택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아침, 할아버지가 일하고 있을 때 보람이는 장롱 구석에 숨겨진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오래되어 글자가 희미해진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보람이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것은 아이들의 엄마가 떠나기 전 남긴 편지였다. 미안하다. 너희를 두고 갈 수밖에 없어서. 혹시라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엄마는 항상 너희를 지켜볼 거다. 보람이는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고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았다. 그날 밤, 보람이는 박씨 할아버지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저희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좋은 분이세요. 고맙습니다. 이후로 박씨 할아버지는 새 아이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려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 아이들을 돌본다는 소식이 퍼져 마을 뿐 아니라 시청까지 알려지게 된 것이다. 담당 공무원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정식 회의를 통해 아이들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어느 날 아침, 박씨 할아버지가 낡은 옷을 깁고 있을 때 시청 사회복지과 담당자인 강혜진 씨가 찾아왔다. 30 중반의 나이인 강혜진 씨는 똑 부러지는 인상을 가졌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안녕하세요, 박 할아버지. 오늘은 할아버지께서 새 아이를 맡고 계시는 것에 대해 알아보러 왔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묵묵히 옷을 내려놓고 강 씨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아이들은 방구석에 모여 앉아 낯선 손님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강 씨는 낡은 나무 책상, 흔들거리는 의자, 누더기처럼 덧대어진 담요들을 훑어보았다. 궁핍함이 온 집안에 가득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보람이의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었다. 혹시 저 아이들이 누구 아이들이고 왜 할아버지 댁에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강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박씨 할아버지는 팽나무 아래에서 아이들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오기로 결정한 순간까지 모든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주었다. 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다시 질문을 이어갔다.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존경스럽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은 복지시설에 보내야 합니다.
그 말을 듣자 보람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강 씨를 바라봤다. 저희는 아무 데도 안 갈 거예요. 보람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별이와 하늘이 또한 언니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강 씨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들을 달랬다. 얘들아, 시설에 가면 밥도 따뜻하게 먹고 학교도 다니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어. 하지만 보람이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저희는 할아버지와 떨어질 수 없어요. 차라리 길에서 사는 게 나을 거예요. 보람이의 단호한 말에 집안의 정적이 흘렀다.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강 씨가 그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잠시 후 강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박 할아버지, 정말 아이들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아이들을 키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증명에는 재정적인 능력, 생활 환경,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저희는 아이들을 시설로 데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박씨 할아버지의 자존심을 짓누르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반박하지 않고 침묵하며 먼 곳을 바라봤다. 떠나기 전 강 씨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마침 시내에 있는 한 부유한 가정에서 별이와 하늘이 두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 합니다. 그 집은 아이들에게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보람이는 다른 시설로 보내서 적절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 박씨 할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팽나무 사이로 흐릿하게 보이는 달빛을 바라봤다. 그의 머릿속은 온갖 의문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혹시 내 고집 때문에 아이들이 더 힘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집 안에서는 보람이와 두 동생이 잠들어 있었지만 보람이는 마치 동생들이 사라질까봐 두 손으로 꼭 붙잡고 놓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박씨 할아버지가 낡은 맷돌을 수리하고 있을 때 보람이가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할아버지, 그 공무원 아줌마 말이 맞아요. 저희가 할아버지 짐이 된다면 차라리 가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박씨 할아버지는 손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보람아. 너희를 시설로 보내는 것은 절대 쉬운 선택이 아니야. 하지만 저희 때문에 할아버지가 힘드시잖아요. 보람이는 고개를 숙인 채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씨 할아버지는 맷돌을 내려놓고 깡마른 아이의 어깨를 감쌌다. 내 말을 잘 들어봐. 너희는 절대 짐이 아니야. 너희는 내 가족이고 나는 전쟁에서 가족을 잃은 아픔을 알아.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함께 이겨나가자. 보람이는 할아버지의 말에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르고 싶은 사람의 품에 안겨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날부터 박씨 할아버지는 더욱 노력했다.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밭을 일구고 나무를 베어다 팔았다. 늙고 지친 몸이었지만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도우려고 노력했다. 보람이는 혼자 밥을 짓고 동생들을 돌봤다. 별이는 할아버지를 도와 밭에 물을 주고 풀을 뽑았다. 박씨 할아버지는 비록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기쁨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강 씨가 다시 한번 집을 찾아왔다. 그녀는 달라진 집안 분위기에 조금 놀란 듯했다. 덧대어 꿰매어진 담요, 깔끔하게 정리된 부엌, 그리고 활기 넘쳐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에 살짝 미소를 지었다. 박 할아버지, 환경은 조금 나아진 것 같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수입도 더 안정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할 테니 걱정 마십시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의견이 분분했다. 박씨 할아버지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여전히 그가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가난한 노인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그냥 시설에 보내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 더 나은 선택 아닐까?
그렇게 시끄러운 뒷말에도 박씨 할아버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그저 새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했고 더 따뜻하게 보살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할아버지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을 때 한 낯선 여인이 찾아왔다. 그녀는 시장 근처에 사는 중년 여인인 김씨 아줌마였다. 아줌마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 한 그릇을 들고 서 있었다. 박 할아버지, 요즘 많이 힘드시다면서요? 이거라도 드세요? 박씨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아줌마를 쳐다보았다. 박씨 할아버지는 평소 말수가 적은 김씨 아줌마가 팥죽을 가져온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줌마, 고맙지만 괜히 폐를 끼치는 것 같습니다. 아유, 무슨 그런 말씀을. 이웃끼리 힘든 일은 나눠야 하는 거죠. 애들은 다 어디 있어? 죽이라도 좀 나눠 먹여야지. 아줌마는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이들은 낯선 손님이 나타나자 어색한 듯 집에서 나왔다. 보람이는 동생들을 뒤로 숨기고 경계했지만 김씨 아줌마가 아이들 앞에 따뜻하게 팥죽을 놓아주고 미소를 보이자 조금씩 경계를 풀기 시작했다. 자, 얘들아. 뜨끈뜨끈할 때 얼른 먹어. 김씨 아줌마는 아이들 앞에 팥죽을 놓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보람이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그날 이후 김씨 아줌마는 자주 박씨 할아버지의 집을 찾아왔다. 그녀는 음식을 가져다주는 것뿐만 아니라 집을 정리하거나 낡은 옷을 손수 기워주기도 했다. 보람이에게 요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별이와 하늘이에게 동요를 가르쳐주기도 했다. 아이들은 점점 아줌마의 존재에 익숙해졌고 집안은 점차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졌다. 어느 날 김씨 아줌마는 보람이 옆에 앉아 나직하게 말했다. 언니 노릇하느라 고생이 많지? 하지만 참 잘하고 있어. 보람이는 정말 씩씩한 아이구나. 보람이는 김씨 아줌마를 바라봤다. 그녀의 따뜻한 눈빛은 보람이에게 처음으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주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김씨 아줌마는 박씨 할아버지와 함께 부엌 아궁이 옆에 앉았다. 불빛이 할아버지의 험난한 얼굴을 비추었다. 할아버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만 혼자서는 힘드실 겁니다. 할아버지 옆에서 도울 사람이 필요해요. 김씨 아줌마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씨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구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저밖에 없으니 제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김씨 아줌마는 박씨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할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지만 아이들에게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돕고 싶어요. 단순한 도움이 아닌 진정으로 아이들의 가족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 말에 박씨 할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김씨 아줌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제안은 그에게 오랫동안 꿈꿔왔던 희망과 같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김씨 아줌마는 아이들을 위해 구호 물품을 나누는 봉사단체에 편지를 보냈고 마을 사람들에게 헌 옷과 학용품을 기증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한 더 나은 생활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그녀의 도움으로 박씨 할아버지의 집은 더욱 따뜻하고 풍요로워졌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보살핌 아래에서 건강하게 자랐고 박씨 할아버지는 마음 편히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다. 어느 날, 별이는 김씨 아줌마를 엄마라고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고 세 사람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김씨 아줌마는 박씨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할아버지. 제가 여기에서 할아버지와 아이들과 함께 살면 안 될까요? 저희 함께 아이들을 키우면 좋을 것 같아서요. 박씨 할아버지는 조금 놀랐지만 곧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정말 괜찮겠소? 그럼 너무 폐를 끼칠 텐데. 김씨 아줌마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나 저나 외롭기는 매한가지죠. 그리고 아이들을 보면 마치 제가 꿈꾸던 가족 같아요.
그러니 할아버지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김씨 아줌마의 진심에 박씨 할아버지는 마음이 뭉클해졌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동한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다음 날 아침, 아이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자 보람이는 잠깐 망설였다. 보람이는 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누구와 함께한다는 것이 불안했을 것이다. 하지만 보람이는 김씨 아줌마의 진심을 알고 있었고 점차 마음을 열었다. 어느 날 밤, 김씨 아줌마가 보람이의 옷을 꿰매고 있을 때 보람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주머니, 저희 엄마도 아주머니처럼 따뜻한 사람이었을까요? 그 물음에 김씨 아줌마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보람이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했다. 너희 엄마는 분명히 아주 따뜻한 사람이었을 거야. 보람아, 비록 엄마가 옆에 없지만 아주머니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할 거다. 세월이 흘러 매화골은 작지만 정이 넘치는 마을로 변모했다. 김씨 아줌마는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사랑으로 키웠고 박씨 할아버지는 그들을 따뜻하게 보살폈다. 하지만 가장 큰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씨 할아버지가 건강 악화로 쓰러지게 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박씨 할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하나둘씩 그를 돕기 시작했다. 박씨 할아버지가 조금이나마 편히 쉴 수 있도록 각자의 능력을 발휘해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도왔다. 박씨 할아버지가 없었더라면 경험할 수 없었던 변화였다. 어느 날 아침, 박씨 할아버지가 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그는 고통 속에서 몸을 떨었고 보람이는 서둘러 할아버지를 집으로 옮겼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보람이는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박씨 할아버지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다. 조금 피곤할 뿐이다. 하지만 박씨 할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보람이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박씨 할아버지는 건강이 나빠져 제대로 일할 수 없었다. 보람이는 학교를 다니는 대신 할아버지 옆에서 간호하며 집안일을 도왔다. 보람이는 할아버지 대신 밭에 나가 괭이질을 하고 읍내에 있는 병원에 할아버지를 데려가기도 했다. 별이와 하늘이도 언니를 도와 밥상을 차리고 빨래를 널었다. 박씨 할아버지를 걱정하는 아이들의 마음은 더욱 성숙해졌다. 그날 밤, 박씨 할아버지는 밤새 기침을 했고 옆에 있던 보람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할아버지를 지켜봤다. 보람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의 이마를 닦아주며 말했다. 할아버지, 저희는 할아버지 곁에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날, 박씨 할아버지의 상태가 더욱 나빠지자 김씨 아줌마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를 병원에 데려갔다. 박씨 할아버지는 몸이 약해져 병원에 입원해야만 했다. 할아버지, 저희가 잘 돌봐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보람이는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할아버지를 걱정하며 말했다. 박씨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보람이의 손을 잡았다. 알았다. 그러니 너희도 몸조심하고 잘 지내야 한다. 박씨 할아버지의 입원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걱정하며 그의 쾌유를 빌었다. 김씨 아줌마는 아이들과 함께 박씨 할아버지를 자주 찾아갔고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보람이는 학교를 마치면 병원에 들러 할아버지를 간호했고 밤에는 낡은 책으로 동생들에게 글자를 가르쳤다.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박씨 할아버지를 걱정했다. 밭일을 도와주거나 아이들을 돌봐주거나 음식을 만들어 병원에 갖다 주기도 했다. 박씨 할아버지의 따뜻함이 마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진 것이다. 어느 날 보람이는 병실에서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할아버지, 저희 꼭 행복하게 살 거예요. 할아버지 덕분에 사랑을 알게 되었고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할아버지, 빨리 건강해지세요. 박씨 할아버지는 보람이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의사는 박씨 할아버지에게 퇴원 후에도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씨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전처럼 일할 수 없었고
보람이는 모든 것을 감당해야만 했다. 보람이는 할아버지를 간호하면서 밭을 일구고 읍내에 나가 집신을 만들어 팔았다. 그녀는 가끔씩 힘이 들 때도 있었지만 동생들과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다시 힘을 냈다. 박씨 할아버지는 그런 보람이를 보며 마음속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았다. 아이들은 그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씨 할아버지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루에 나와 앉아 별이와 하늘이를 바라봤다. 아이들이 자는 모습은 천사처럼 해맑았다. 내가 이렇게 좋은 아이들을 얻게 되다니. 그때 마루 밑에 숨어있던 보람이가 조용히 걸어 나왔다. 할아버지, 왜 잠을 안 주무세요? 어디 아프신 데라도 있으세요? 아니다. 그냥 너희가 너무 예뻐서 보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너희를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박씨 할아버지는 보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보람이는 그런 할아버지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가 있으니 우리 가족은 언제나 행복할 거예요. 세월이 흘러 박씨 할아버지는 여전히 자리를 지켰지만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아이들은 어느새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했고 그들의 삶은 점점 더 밝은 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내화골은 박씨 할아버지 덕분에 서로를 돕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을로 변모했다. 박씨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내화골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는 가난했지만 사랑으로 새 아이를 키워냈고 마을 전체에 희망을 전했다. 매화골 사람들은 그의 헌신과 사랑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매화골의 팽나물은 오늘도 그 자리에 서서 가족을 넘어 마을 전체를 보듬는 박씨 할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보람이는 그 후 마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다. 그녀는 따뜻하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학생들을 격려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었다. 그녀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아이들에게 삶의 용기와 사랑을 가르치는 참된 스승이 되었다. 아이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꿈을 꾸고 그녀의 따뜻한 마음을 본받으려 애썼다. 보람 선생님은 저희에게 공부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지 또 세상에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보람 선생님처럼 멋진 어른이 되고 싶어요. 보람이의 학생들은 그녀를 존경하며 따랐다. 별이는 커서 농업기술자가 되었다. 그녀는 과학적인 지식과 농부의 마음을 함께 가지고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했다. 그녀는 새로운 농법을 개발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농사짓는 기술을 알려주며 매화골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그녀가 재배한 채소와 과일은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도시 사람들까지 감탄하게 만들었다. 별이 씨 덕분에 우리 마을 작물은 최고 품질을 자랑한다네.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마을 사람들은 별이의 노력에 감사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늘이는 의사가 되어 마을에 돌아왔다. 그녀는 환자들을 친절하게 돌보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의사였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병든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녀의 뛰어난 실력은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었다. 하늘이 덕분에 우리 마을 사람들은 모두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었지.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칭찬하며 감사를 표했다. 시간이 흘러 박씨 할아버지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하고 강렬했다. 그는 여전히 마당을 쓸고 꽃을 심으며 소박한 삶을 이어갔다. 그의 주름진 얼굴은 지난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었지만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그는 아이들이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어느 날 밤, 박씨 할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아이들과 함께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그들이 어렸을 때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야기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할아버지, 저희는 할아버지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할아버지의 사랑 덕분에 지금의 저희가 있을 수 있었어요. 보람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박씨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나도 너희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너희는 내 삶의 가장 큰 선물이다. 그때 마당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웃음소리는 밤하늘을 가득 채웠고 박씨 할아버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어느 가을날, 팽나무 아래에서 박씨 할아버지와 가족들을 위한 마을 잔치가 열렸다. 마을 사람들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들고 모여들었다. 팽나무 아래에는 박씨 할아버지의 가족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 주위로 마을 사람들이 둘러앉았다. 마을 사람들은 박씨 할아버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박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따뜻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 마을의 영웅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씨 할아버지를 존경하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보람이는 사람들 앞에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드려요. 할아버지 덕분에 지금 저희가 있고 그리고 매화골이 있을 수 있었어요. 우리 모두는 할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을 영원히 잊지 않을 거예요. 보람이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다. 박씨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그날 밤, 달빛이 팽나무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박씨 할아버지의 가족을 둘러싸고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행복을 만끽했다. 매화골은 작은 마을이었지만 그곳에는 사랑과 희망이 가득했다. 박씨 할아버지는 팽나무 아래에 앉아 별이, 보람이, 하늘 위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어깨를 다독였다. 그들의 곁에는 김씨 아줌마도 함께 있었다. 그는 드디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맙다, 내 아이들아. 너희와 함께라서 정말 행복하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사랑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아이들에게 남은 사랑을 모두 쏟아주리라고 다짐했다. 시간이 흘러 매화골은 더욱 아름다운 마을로 변화했다. 매화골은 더 이상 고립된 산골짜기 마을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고 박씨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매화골을 넘어 널리 퍼져나갔다. 그 이야기는 세상에 희망을 주고 사랑의 힘을 일깨워 주었다. 힘든 현실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박씨 할아버지와 그의 가족, 그리고 매화골 사람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기억될 것이다. 매화골의 팽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팽나무 아래에서 박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누며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밤하늘을 가득 채운 별빛처럼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